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조금 다르게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냐면 진행이 아니고요. 주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이 국제 경제 뉴스를 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이곳 곧 중국한테 2030년도쯤 되면 추월을 당할 거야.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2028년도가 되면 떡 부러지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전망치가요. 영국 싱크탱크에서 맨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렸다. 결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미국 경제를 중국이 따라잡기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틀렸듯이 미국 경제 못 따라잡어 또 이 전망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지금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인 이은지 선수가 아이스하키도 이제 우리 아이스하키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안겨줬는데 연이어서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 또 이 합격을 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또 이 손주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하는데 또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은지 선수의 이 공부 비결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사건들이 번지면서 우리 국내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복판에 또 유튜브도 있어요. 이 확증 편향성. 자, 그래서 너무 제 방송도 이 정치에만 집중한다. 또 이런 당연히 시사 방송이니까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선수잖아요. 전부가 다. 예, 전부 정치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외연을 넓힌다고 하듯이 저도 제 방송에 외연을 좀 넓혀서 정치 이해에 상식적으로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보사항.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경제는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아주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어떤 타이틀, 공적인 지위, 위상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러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이죠. 이제 외교안보가 물론 주정부이지만 한 부전공 정도 저기 한 3, 40% 정도 이제 부정부에는 제가 경제를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차장을 적에도 이제 제가 경제 전담 차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전문가적인 식견에는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조금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아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책임한 정치라든가 외교안보, 특히 외교안보는 제가 자신 있게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보다 살짝만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고요. 경제는 제가 이제 또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정성된 엑기스만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경제 관련 뉴스도 물론 경제 전문가들,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경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엑기스, 왜냐면 제가 오늘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거의 만불 박사 중에서도 최소한도 이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경제하고 이제 국내 경제 중요 섹터, 중요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주말인데도 검찰과 민당이 대대적으로 붙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최근에 이제 재판에서요, 이 남욱 변호사의 그 검찰 진술이 달라진 이 계기를 가지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발언한 것을 딱 잡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이화영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너희들이 압박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가짜 진술을 유도했지. 그리고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재명한테 밀어붙이고 있지. 딱 요 프레임을 이화영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남욱에서 찾아갖고 검찰의 수사 신뢰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 이거 정말 이번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검찰하고 민주당하고 한번 붙었어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진중권 교수 제가 뭐 그동안에 잘 인용을 안 했는데요. 진중권 교수의 논평 뭐 여기저기 많이 지금 좋은 논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죄송합니다. 추윤이 아니죠. 이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판정 승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진중권 교수의 의견도 여러분께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국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가 따라잡을 것이다. 이 전망을요, 영국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맨 먼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76.4. 예. 그러니까 이제 GDP 기준으로 해서 미국 GDP의 76.4%밖에 못 따라잡았어요. 그리고서 계속 하강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6.4에서 그 다음에는 70.6, 2022년도, 2023년도에는 64, 이렇게까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는 절대 못 따라잡는다. 요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국제 경제 기구 또 그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지금 미국 경제가 지난 4, 4분기에 아주 깜짝 성장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하고 고물가하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인플레 잡는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 높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고물가가 돼서 지금 이제 발목에 잡혀갖고 미국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의 성장치를 보면은요, 작년 3, 4분기에는 이제 4.9가 됐는데, 작년 3, 4분기에 4.9가 됐는데, 4, 4분기에는요, 4, 4분기에는 3.3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작년 2.5% 성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중국 경제는 거꾸로 정부는 부동산 중국 GDP의 25%를 중국 부동산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중국 부동산이 딱 깨져버리니까 결국 저성장 구조로 바꾸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으니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제의 이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이제 도표에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정점을 찍었어요. 76.4. 이렇게 정점을 찍고 64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께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그 도표를 통해서요, 간략하게 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이제 굉장히 자료화면이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뭐 구차가 아니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이 조선일보 자료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미국 경제는 왜 성장을 했느냐? 고금리하고 고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깜짝 성장을 하게 됐다. 깜짝 성장한 것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는 그 뭡니까? 우리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소비를 해야 미국 경제는 살아요. 예, 그런 것처럼 소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소비가 좋다는 얘기는 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갖고 이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고용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동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2020년도에는 2236까지 떨어졌던 SP 지수가 말이죠. 2024년도 지금 연초에 4894.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을 뛰고 있어요. 이게 1월 25일 기준, 엊그제 금요일 기준.
그러니까 이게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의 주식시장이 지금 불이 붙은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안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미국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제 견실한 고용시장하고 꺾이지 않는 소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2.5%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이 지금 중국 경제가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는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들은 본래 작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성공하겠느냐, 성장하겠느냐,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25일 날 트윗 계정에다가 이건 골디락스 경제가 아니고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한 그릇의 죽인데 오히려 미국 경제는 지금 GDP는 너무나 뜨겁고 인플레는 상쾌할 만큼 너무나 차갑다. 그리고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도 견고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떠냐? 중국 경제는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게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물가니까 이 경기 침체를 지금 가속화시키는 큰 원인.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지금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돈 안 쓰고 물건 안 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 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팍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권 시장도 이제 쭉 빠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는 정반대의 궤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 5,807까지 솟았던 이 CSI 300 지수가 지금 거의 절반인 3,218로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두 경제 간의 이 편차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코로나도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코로나. 중국 경제가 이렇게 빠지는 데는. 예. 자, 그래서 전부 다 뒷전으로 밀렸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번 16일 날인데요. 리창 중국 총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작년 2023년에 부양책 없이도 5.2%가 성장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식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중국 당국은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고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나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중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결국 경기 우려가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은요. 블룸버그에다가 뭐라 그랬냐. 시진핑이 팬데믹 기간에 경제사의 전반에 걸쳐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 가게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 심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중국 경제를 갖다가 그 장기 부진 속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 딱 뭐냐. 지금 이제 중국 경제는요. 지금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는 2021년도에 76.4%에서 이 70.6, 그 다음에 작년에 64까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IMF에서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커넬대 교수는요. 이런 저기는 굉장히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는 당단기, 장단기 역풍을 받고 있는 중국 경제가 언젠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더 희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한테.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식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 대중 시장, 중국 시장 공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야만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남욱을 구속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준 거 아니냐. 겁박을 줘가지고 남욱이가 본래는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관련죄 아무리 뭐 찔러도 뭐 그야말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술술 다 남욱이가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이거를 압박 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하지 않겠다. 이 약속까지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구속 선처 약속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검찰이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사실 왜곡하지 말아라.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박하는 지금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공을 날렸어요. 공개를.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뭐냐? 지금 이제 검찰의 유리한 무기였던 남욱의 뒤바뀐 진술마저도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네가 다 풀어버리면 너 구속 안 시킬게 다 풀어봐. 이렇게 해서 압박과 회유를 한 결과 남욱이가 이제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지난 23일 날 유동규 증언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당시 이재명 이 변호인 측에서 그 2021년도 그러니까 이제 대선 국면이죠. 2021년도 10월 달에 남욱하고 유동규 대질 조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권을 갖다 행사하기로 남욱하고 합의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무슨 소리냐 틀린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서 남욱이가 미국에서 한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다른데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서 진술을 하면 구속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남욱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남욱이가 지금 유동규한테 검찰하고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얘기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한 거를 갖다가 23일 재판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거 봐라. 너희들이 압박과 회유를 했지. 불구속할 테니까 부르라고 했지. 거래했지. 이렇게 공격하는 입장문을 민주당이 23일 재판을 근거로 해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뒤바뀐 남 씨와 유 씨의 진술을 가지고 유동규도 이제 말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사실대로 처음에는 거짓말로 진술하다가 유동규 남욱이가 결국은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범죄자로 낙인 찍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게 남욱이가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 10월에. 그 CR도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부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돈 줘도 로비해도 이재명한테는 안 통한다. 이 얘기잖아요. 요 말이 이재명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뭐냐? 구속을 무기로 해서 회유, 겁박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성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제 열이 바짝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박 성명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반박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이렇게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작심하지, 공작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요. 남욱이가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2년 11월, 그러니까 21년도 10월에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거짓말로 이재명과 죄 안 되게 진술하다가 2021년, 그로부터 귀국한 지 1년 후에 2022년 11월부터 진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남욱이는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신변이 법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속을 미끼로 해갖고 이 재판 진술을 번복하도록 거래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에 관한 검찰의 재량이 이때는 이미 없었다. 이미 당연히 없었죠. 이미 구속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 씨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남욱 진술 변경이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불구속 약속 논란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하던 2021년도 10월의 일인데 그거는 현 대장동 수사팀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 씨는 귀국 후 바로 구속돼서 우리 논란이 사실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도 2021년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속했고, 그리고 나서 불구속 약속했다는 것은 문재인 검찰 때 한 건데, 그는 문재인 검찰 때도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다. 예,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만 구속하고 이재명이나 정진상 아주 무서워서 이재명 아예 부르지도 못하고 정진상도 몰래 검찰 조사를 받고 그냥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도 5월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두 달 후 새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정진상, 김용 이것들 전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다 풀려나고 김용희가 최근에 1심까지 끝나서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얼마나 급하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야, 여러분들 지겹죠? 지겨워. 정말 해도 너무한 이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이은지 선수와 관련해서 이 아이스하키 선수의 국가대표 이 참 착한 학생인 것 같아요. 착한 학생, 아주 대단한 선수. 자, 제가 그래서 자료화면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이스하키. 야, 참 대단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이걸 보면 뭐 골프 선수들이 한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스하키가 정말 최근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사상 처음 최대의 성과를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은진 선수가 이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가 아무튼 주말 여기 이제 이 취재를 해서 실은 건데, 자, 이 작년 4월 달에 이 한국 여사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요. 사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대회 디비전 1그룹에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에 크게 기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은지 선수라는 겁니다. 예, 이은지 선수. 자,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히기까지 했는 이 공격수 이은지 선수인데 어떻게 공부도 이렇게 잘해갖고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회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신부는요, 그러니까 2021년도 작년 4월에는 대한민국에 고3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작년 12월 달에 서울대 의류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뭐 의류학과 뭐 서울대 합격하는 게 이제 각광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전공한다. 이렇게 좀 세월이 세상에 좀 달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은지 선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한 대로 서울대학도 강호,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세계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대 디비전 1그룹 B조에서 우승까지 하고, 야,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공부한 걸 보면은요, 학원 대신에 유튜브로 공부했고 미리 그러니까 그 예습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현장 학교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했다. 학원은 다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별로 못 다녔다. 이제 이런 공부 요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 잠자는 시간은 보통 한 5시간 정도, 시즌이 아닐 때는 한 6시간 정도 자고, 학원은 비시즌 기간에만 수학과 영어 학원에만 다녔고, 주로 혼자 공부를 좋아했다는 것,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은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습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리고 이제 비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때, 그 전지훈을 할 때는 공항 대기 시간하고 비행기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집중력을 이럴 때는요, 집중력이 덜 요구되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왜냐? 개념학습이 중요한 과학과 언어는 유튜브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을 통해서 써보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도 공부가 굉장히 잘 됐고요.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단순하게 쓸 수도 있었지만은 합숙할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이 본인은 굉장히 자신이 섰다는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은 뭐 학원을 7, 8개씩 다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아이스하키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오빠 덕분에 시작을 했는데 오빠는 안 하고 오히려 본인의 공부를 더
아이스하키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 집안에 이제 운동선수가 또 있냐 그랬더니 운동선수도 없고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도 자기가 딱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참고될 것은 역시 이제 은사를 잘 만나야 돼요. 본인의 이 아이스하키도 이제 접으려고도 생각했는데 이 감독 선생이 아이스하키 계속해라. 만약에 공부할 시기가 되면은 공부를 하도록 자기가 배려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스하키도 그만두려다가 오로지 공부만 하려다가 아이스하키하고 공부를 겸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아이스하키 이 감독을 그러니까 아주 잘 만났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 이 멘토도 잘 만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고 이 합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둘이서 술 마시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다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그랬더니요, 둘 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기라는 게 뭐 열심히 하는 거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둘 다 공부하고 학기가 개념과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케이팅인데 중심 잡기, 방향제나 스케이트, 날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기본기 없이 슛만 쏟아보면 전체적인 실력 향상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개념을 탄탄하게 익히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면서 사고를 확장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돈이나 명예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최대한 다양한 걸 해보자. 아직 제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의료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의료학과에 진학하게 됐지만 또 어떤 일이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요, 제가 이은지 선수가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말을 엄청 잘해요. 자, 이은지 선수는요, 나중에 저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모든 꿈을 본인도 가능성 여러 가지 열어놨다 하는데 좋은 꿈은 한없이 꾸시라. 그리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기회는 온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 얘기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